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99,000을 찍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는요. 98,218.67을 가르치고 있고요. 4,086.42. 와우. 자, 오늘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요 소식 들여다볼까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육성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일명 저승사자라 불렸죠. 이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날 사퇴하겠다고 오늘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10만 달러 고지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5분 11.98% 오른 99,055.7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기준 동부시간이죠. 98,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녹음하는 시간 98,243.79. 축하드립니다. 자, 그는 직원들과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자본 조달 지원, 시장 효율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이같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올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하긴 했지만 마지못해서 한 거죠. 여전히 그는 가상자산 자체의 제도권 편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가상자산 자산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강직한 입장에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육성을 공약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는 계속 위원장을 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는 댄 갤러그 로빈훗 최고 법률 책임자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헤스퍼 피어스 현 SEC 위원 등 친 가상화폐 위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 사임 소식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오늘 99,000달러를 돌파했고 10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일단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리는데, 자, 겐슬러 위원장의 이 한마디 역사가 저는 판단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기 때문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돈을 벌면 좋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고요.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내각 관련 이야기인데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우리 머스크의 체면을 좀 구기게 됐는데요. 자, 머스크는 이틀 전인 지난 19일 X에 올린 글에서 게이츠 지명자를 만화 속에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유명 캐릭터 저지 드레드에 비유하는가 하면 게이츠는 정의의 망치가 될 것이라면서 치켜세우면서 뒤늦게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했죠. 근데 문제는 소문 들으셨죠? 아니, 소문이 아니라 뉴스 들으셨죠?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는 게이츠 지명자에 대해 미 의회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트럼프 당선인에게 게이츠 지명을 밀어붙일 것을 조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국 게이츠 지명자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상원 인준이라는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늘이죠, 전격 사퇴하면서 머스크의 판단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 머스크 당선인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던 머스크는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공동 대통령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트럼프가 머스크에 홀딱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공동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조언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을 돕기보다는 그저 트럼프 당선인 코드 맞추기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로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재무부 장관 인선을 놓고 머스크는 지난 16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릭 CEO를 공개 지지했죠. 그러나 그는 러트릭에 대해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러트릭과 함께 나란히 재무장관 하마평에 올라 있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 될 것이라면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장관 인선 대상을 넓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고 러트릭은 상무부 장관에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로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지지했던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 참 씁쓸하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2.0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재택근무할 자는 나가라 합니다. 머스크는 앞서 다치를 이끌 기업인 출신 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비벡 라마스와미와의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를 통해 다치가 추진할 다치는 뭐냐면 정부 효율부입니다. DOGE. 코인 아니에요. 정부 개혁 구상의 대략을 소개했는데요. 핵심 계획은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 대폭 축소입니다. 현재 관료들이 재량 범위를 넘어 만든 연방 차원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게 두 사람의 기본 인식인데요. 해당 규정들이 관료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확 줄이면 공무원 수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둘은 감축 대상 연방 직원 수는 적어도 폐기되는 연방 규정 속에 비례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방식은 해고 등 강제 수단보다 자발적 사직 유도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씩 사무실로 나오게 한다면 상당수가 스스로 그만두려 할 것이라며 재택근무 즉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오지 않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미국 납세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상에는 재택근무를 싫어하는 머스크의 의중이 반영됐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는 팬데믹이 끝난 뒤 테슬라와 스페이스X, 트위터에 재택근무를 폐기하며 그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발은 당연했죠. 노동 조건은 노사 간 단체 협상 대상인 만큼 다치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재택근무를 없앨 경우 공공 서비스의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어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정부 재난 대비도 다시 약해진다는 게 연방 공무원의 단체 측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현실화할 공산이 큰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 전원을 통해 재택근무 종료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조기 실행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거나 정부 기관을 워싱턴 밖으로 옮기면 많은 관료가 저절로 줄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도 있으라는 게 이들의 기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위터에서 주 5일 출근 의무가 부과될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까지 떠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원군도 돌아올 듯한데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첫 임기 말 고위직 수천 명 해고 권한을 대통령에게 권한하는 연방 인력 재분류 방안을 주창한 인물이자 최측근 충성파인 러셀 보트 전 백악관 관리 예산국장을 트럼프 당선자가 다시 같은 자리에 기용하려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연방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다며 머스크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정말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강력한 테슬라 후원자였는데 머스크가 나의 목을 이렇게 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출근해.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알려드린 대로 단지 재택근무를 안 하고 출근하면 살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명퇴 그만 이제 자리 빼지라고 하는 이 압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표 쓰고 딴 일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 하시다가 딴 일 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공무원 밥그릇 철밥그릇 그런 말이 있습니다. 리타이어하고
명태든 뭐 하든 리타이어하고 통닭집을 차렸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확실히 망하는 직업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직업군인, 둘째 교사 출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 출신. 특징들이 있죠. 제도화된 프레임 속에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소셜도 떨어지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미즈놀도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그런 일 없기를 바라죠.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쏘리. 자, 머스크 역풍에 자 트위터 X의 이용자가 줄었지만 투자자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테슬라의 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빨리 파란색으로 바뀌어라. 자, 미국 대선 이후 소셜 미디어 X 트위터 이용자들이 경쟁 플랫폼인 블루스카이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블루스카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좀 일단 계속 들어가도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전 당선 전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1등 공주로 꼽히는 머스크의 X 소유주에 대한 반감이 사용자 이탈을 부르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자, 블루스카이 개발자 사무엘 뉴먼은 자신의 계정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올 2월 공개 서비스에 돌입한 후 9개월 만으로 10월 말에 1,300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일 만에 7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블루스카이는 2019년 X의 전신인 트위터에서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아하.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르시가 올 2월부터 7월까지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기 전에 트위터 안에 있던 사내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 뭐죠? 그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한테 팔리면서 독립해서 나온 거네요. X 이용자 다수가 블루스카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머스크가 대선 과정에서 X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 선거운동을 돕고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임명되자 반트럼프 성향 X 가입자들이 염증을 느낀 겁니다. 자, 머스크 인수 후에 X가 게시물 전달 방식을 바꾸며 보수 성향 정치 게시물 노출이 늘어난 점도 기존 정보 성향 X 이용자들의 탈출을 부르고 있는데요. 더하여 자 15일부터 X 게시물이 AI 학습에 쓰인다는 공지도 이탈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X 대항마인 메타 그쵸 스레드 우리 머스크 딸도 이용하잖아요. 빠르게 사용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레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2억 7,500만 명으로 X의 3억 1,000만 명을 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늘었어? 여러분, 스레드의 이용자가 2억 7,500만 명. 저도 계정은 있지만 쓰지는 않고 있는데. 자, X 이용자는 변심하고 있으나 타 머스크 사업체들은 트럼프 당선 후 시장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가 500억 달러 기업 가치로 50억 달러 상당을 투자받을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기존 논의되던 4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로 연초 60억 달러를 투자받을 당시의 기업 가치인 240억 달러가 채 1년이 되지 않아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선 승리 후에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쓴 머스크 사업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썼습니다. 야, 정말 SNS 이 비즈니스 대박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한 여성이 일론 머스크의 아이를 임신해 화성에서 출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쳐버려 정말. 좀만 들여다볼게요 일단.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웨덴 출신의 온리팬스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모델 엘사 토라는 22살입니다. 대가리 피도 한 마른 한 토크쇼에 출연해 화성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라는 나는 공상과학에 빠져있다. 그래서 외계인이나 머스크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정말 멋지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토라, 엘사 토라랍니다. 엘사? 아니 겨울왕국의 그 엘사처럼 생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못생겼습니다. 엘사야 정신 차려라. 왜 그러니 너 지금. 근데 가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머스크를 너무 사랑한대요.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응? 머스크 내 친구.
여러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내각 구성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직 중소기업청장이자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설립자는 린다 맥맨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성학대 의혹과 과거 막장 영상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린다 맥맨 전 중소기업청장을 교육부 장관 지명자로 알리게 돼 기쁘다. 우리는 교육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린다는 그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 강조를 했는데요. 자, 맥맨은 남편의 빈스 맥맨과 함께 WWE 아시죠? 월드 세계 그 프로레슬링 공동을 설립하며 세계 프로레슬링계의 거물로 군림해 왔죠. 맥맨 부부는 WWE 흥행을 위해 이른바 막장 시나리오를 자주 연출해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맥맨 장관이 지명되자 트위터에는 그녀의 과거 영상이 빠르게 공유됐는데요. 한 X 이용자는 실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인 어머니 린다 맥맨을 소개한다며 맥맨이 링에 등장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맥맨이 딸과 다투다 못해 딸의 뺨을 때리고요. 또 다른 장면은 반대로 딸이 엄마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땀을 때립니다. 뺨. 딸에게 맞은 맥맨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요. 이어진 다른 장면에 맥맨은 아들 뺨을 때립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죠. 워싱턴 포스트지는 WWE 조직 내 성학대 사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 맥맨이 수십 년 전 WWE 링 보이로 일했던 5명은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맥맨 부부가 이를 알고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보여드릴까요? 이거 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모습입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리고 미국은 워낙 이런 쇼가 많이 강하죠. 아마 이 맥맨이 여사도 자신이 2024년에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될 걸 알았으면 자기 비즈니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렇죠? 누구랑 똑같아. 아무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인데요. 여러분 폭스바겐 아시죠? 파업이 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3차 단체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다시 한번 결렬을 했고 노조 측은 수십 년간 보지 못한 노동쟁이가 될 것이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와 협상을 재속하겠다며 다음 교섭 날짜를 12월 9일로 잡았는데 이에 따라 내달 일선을 놓더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간 경고성 파업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독일 회사잖아 아시죠? 폭스바겐 그다음에 아우디 차 만드는 회사인데 가끔씩 이 폭스바겐 CEO가 몇 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따라잡기 힘들겠죠.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밖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폭스바겐 차들이 좀 별로죠. 한때 딱정벌레 유명했지만 좀 상태도 안 좋은데 그래서 독일이 지금 불안불안하죠. 여러분 독일이 경제도 불안불안하고 좀 독일이 잘못하면 유럽의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구글이 상당히 못 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핀비지에 오늘 구글 시뻘건 구글하고 M7이 오늘 팔았다면 그리고 특별히 구글하고 아마존만 제대로 가졌다면 오늘 시장 푸르른 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구글이 무려 4.56%나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가 크롬 팔아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지금 크롬인데 진짜 구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광고 수입원인데 그걸 팔으라고 하니까 물론 팔으라고 한다고 팔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반독점 규제에 구글이라고 하는 공룡이 지금 갈기갈기 찢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바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송하겠고 미국에서 한번 소송 걸리면 할아버지 소송이 손자 때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게 될 텐데 어찌됐든 구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저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어저께 어닝 발표했던 스노우 잘 날라갔죠. IONQ 티커입니다. 13.58%잘 날라갔죠. 대박이죠.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많이 간 116% 갔던 WORX
여러분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미즈놀의 추천주였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자, 잔한제 그만하고 자, 오늘 증시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러셀 2000까지 일단 상승으로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06, 나스닥은 플러스 0.03, S&P 500은 플러스 0.53, 러셀 인척은 2000은 플러스 1.52.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이래. 나스닥 심각하게 빠지고 다우가 올랐는데 나스닥이 힘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자 힘을 내주더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거북이처럼 잘 올려서 S&P 500도 상승으로 마무리 시켰는데요. 뉴욕 증시가 어저께 엔비디아 어닝 발표 있었잖아요. 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엔비디아의 모멘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로 인해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기술주 피크아웃이 광범위한 대기업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옮길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며칠간 침체됐던 다우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이시죠? 야, 여러분 다우가 1.06, 나스닥이 0.03인데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몇 배입니까? 지수로 거의 3배가 넘네. 그렇죠? 전일 3분기 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종잡을 수 없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정말 WM이 뭐죠? 예, 그냥 저기 막 치맛바람이 막 날리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크레이지 우먼 CWM 크레이지 우먼 이제 치맛바람이 막 바람에 날리는 거. 응? 전분 3일 그러니까 어저께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와,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엔비디아의 어닝이 오늘 이게 엔비디아 맞았나 싶을 정도로 좀 보세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보시면 여러분 비슷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와, 이게 지금 5분봉 차트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변동폭이 장난 아니죠. 올라갔다가 뿌락 급락했다가 후락 했는데 엔비디아도 보세요. 그렇죠. 이 변동폭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한 그 다음 날 이런 모습을 보인 것 저 머리 털라고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이에요. 일단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AI 성장의 극적인 상승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추정치를 앞지르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그러니까 성장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 아무리 황 사장이 주문 많어 아직도 주문 많어 해도 이제 시장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포일됐기 때문에 more 더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화성에서 우더 들어온 건 없어 달나라에선 없어. 팀장이 너무 오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의 스포일된 시장은 더 많은 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엔비디아의 피크아웃 우려 때문인지 다른 기술주들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아마존은 2.22% 떨어졌고요. 애플도 0.2, 마소도 0.43, 메타도 0.43. 똑같네.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0.7% 하락했고요. 뭐 알파벳, 구글은 마이너스 4.74. 기술주에서 수익을 빼낸 투자자들은 새 정부 들어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대형주로 몰렸습니다. 특별히 다우 30개 종목의 대표 주자인 골드만삭스와 캐러필라, 홈디포 등이 모두 2에서 3% 상승했고요. 미국은 지난 2년간 예상됐던 경기 침체 우려를 거의 털어내고 새 정부 들어 오히려 노랜딩과 새로운 이륙을 준비할 거란 기대가 싹 트는 겁니다. 근데 저는 I don't think so 여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약간의 순환매일 뿐이지 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다우는 시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다우가 시장을 이끈다고 한다면 이제 볼까요? 내일부터라도 다우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우가 계속 간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나깨나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정말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하루는 벌고 하루는 손해보고 하루는 벌고 무엇보다 주식 투자는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떤 주식을 사도 다리 쭉 뻗고 자기가 힘들죠. 근데 말입니다. 다리 쭉 뻗고 자는 유일한 회원들이 있으니 바로 미주놀 가족들입니다. 지금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미주놀 가족들이
이번 우주 6기 최종 인터뷰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몇몇 글들 한번 읽어볼까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을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우주 6기 공부방에 지원하세요. 우주 6기 지원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단순한 리딩이 아닌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투자자가 되기를 목표로 함께 세우고 성투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보세요. 편안한 노후. 우주 6기 지원함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주식 투자의 변곡점은 미주널 가입 전과 가입 후 확실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투자자가 되기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서울에서 뉴욕에서 베트남에서 그다음에 또 목포에서 뭐 서울에서 LA에서 시애틀에서 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단돈 1불도 허투루 쓰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미즈놀이 올해로 20, 21, 22, 23, 24, 5년 5살 됐는데요. 5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미즈놀 가족들, 여러분 이분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우주 6기 지원하시고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주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팀장이 반드시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광고 하나 더. 일반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프리미엄급의 고급 뉴스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거 저녁 시간대 한번 오늘 베타 버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